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여러분들께 이병철이 강동되었다가 숙청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을 인용해서 드렸는데 오늘 북한 노동신문이 오늘 노동신문자의 일면으로 당정인의 정치국 공보라는 명칭으로 어제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인사 문제에 대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조선중앙위원회 정치국 공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왜 당정인의 정치국 3차 확대회를 열고 그것을 조직 문제를 봤는데 그것을 공보로 발표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 때 김정은에 대해서 정치와 비교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 때 하지 않던 없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지도도 마찬가지고 특히 담뱃대를 쥐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까지 가는 그 모습, 또 어린아이들은 신발을 벗고 있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가고 담뱃대를 쥐고 유치원을 방문하는 김정은 모습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동선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당전의 정치국 확대회도 이렇게 자주 열은 적이 없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당전의 정치국 확대회의 조직 문제에 있었던 그 조직 문제를 공보를 통해서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김정은의 정치적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문에 공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또 그렇게 공고해야만이 숙청되거나 또 새롭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또 새로 임명된 사람들이 많은 군부대나 또 그리고 군수공업부, 당중앙위원회 이런 데 공보를 통해서 한 번에 알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숙청됐는지 누가 새롭게 등장됐는지도 모든 당원들, 북한에 있는 모든 당원들과 모든 계층의 엘리트 계층들에게도 홍보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새롭게 됐고 누가 숙청됐다는 것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에는 누가 정치국위원회 됐다고 이렇게 공보를 통해서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아마 9월 9일이나 10월 10일 때에는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즉 확대회의에서 누가 날아가고 누가 등용됐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2차 확대회의에서도 조직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는 발표도 하지 않고 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그 조직 문제 때에는 아마 당주안의 정치국 2차 확대회의에서 발표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도 이용길, 즉 사회 안전상이었던 이용길이 인민무력부장으로 됐지만 인민무력상, 즉 국가 보위성의 보위상이 됐지만 무력상이 됐지만 발표하지 않고 오히려 김정은이 현지도 나갈 때 이용길 무력상이 따라 나갔다는 이런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노동신문의 공보를 통해서 이병철이 완전히 숙청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병철이 있던 자리에 박정천이라는 인민군 총참모장이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당전의 비서까지 이병철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직위를 다 승계했습니다. 아마 당전의 군사위원회에서 부위원장까지도 박정천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다음으로 꼽힐 수 있는 세 번째 요직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즉 이병철이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자기에게 충성맹세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젊은 사람들로 하나하나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참모장으로 발탁된 사람도林광이라는 정찰총국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총참모장이 됐습니다. 강경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때 우리 2015년 판문점에서 목함지뢰 사건이 도발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도발을 주도했던 사람이林광일입니다. 그때는 작전총국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정찰총국장으로 갔다 이번에 총참모장이 됐다는 것은 강력한 군사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강경 인사가 총참모장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또 계속해서 도발을 마크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林광일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과 함께 9월 28일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있고 그리고 10월 10일은 바로
당창건 기념일입니다. 이 당창건 기념일에 북한은 가장 규모가 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규모가 큰 군사 퍼레이드가 할 수가 있고, 그 전후로 해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는 바로 국경절입니다. 우리가 국경절과 맞먹는, 북한에서는 공화국 창건절이라고 하는 국경절인데, 이 국경절에 이 김일성 광장에서 또다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훈련 기간이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인사 이동이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아마 10월 10일이 되지 않을까. 또 9월 28일 날 최고인민회의를 하고 거기서 내각 간부들을 다시 구성하고 그 이후에 10월 10일을 마지막 대내 결속을 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미 3.1 전쟁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놨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이 전쟁 계획을 세워놨고 그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사도발, 즉 강력한 군사도발이 국지전이 됐던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됐던 간에 한반도의 긴장은 격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 미국 북부사령관, 즉 북부사령관은 이 북한을 견제하고 있는, 즉 북한의 미사일을 견제하고 있는 사령관인 이 북부사령관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갖춰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것을 요격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렬한 반발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오도 지역에서 그 어떤 군사적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다면 이 국지전이 전면전으로도 번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의 소식을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고무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북한 군부나 김정은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런 호접한 나라도 2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끝내지 못하고, 이 탈레반 하나도 청소하지 못한 이 미국이 북한과 같은 120만에 달하는 군대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SLBM 중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넘본다는 것은 온감생심이라는 것이 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 말보다도 북한의 이 미친 3.1 전쟁 전략이 어떤 것인지 직접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북의 통일대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인민군 단기 속결전의 전개 양상을 예상하면 단기 속결전 첫째 날 인민군 4개 전방군단 예하 포병부대들은 발사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30분 동안 240mm 방사포와 중장거리포 25만 발과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1000발을 미국 남조선 연합군 기지들을 향해 소나기처럼 퍼부을 것이다. 소나기처럼 퍼붓는 일제 사격을 북에서는 불마당질이라 한다. 인민군 포병부대의 불마당질은 미국 남조선 연합군에 대한 불시의 선제 타격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인민군 4개 전방군단에 배속된 특수전병력인 경보병부대 5만 명이 개전 즉시 미국 남조선 연합군 후방에 있는 공군기지, 해군기지, 레이더기지, 미사일기지, 발전소, 항만 등을 기습 공격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인민군 최정예 병력으로 알려진 폭풍군단은 서울을 비롯한 남측 도시들에 진입해서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남에 체류하는 미국인 15만 명을 포로로 붙잡을 것이다. 전투 정심이 짧은 조선반도 전쟁에서 후방지역에 대한 인민군 특수전병력의 침투작전과 기습작전은 미국 남조선 연합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민군이 불시에 불마당질을 시작하면 남조선군 견인포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갱도 진지를 구축하지 못한 미국 남조선 연합군 보병부대들은 괴멸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미국 남조선 연합군 공격 직승기들은 이륙하지도 못하고 주기장에 세워둔 채로 파괴될 것입니다. 인민군 항공부는 불마당질로 진퇴양난에 빠진 미국 남조선 연합군의 기갑부대들을 공대지 미사일과 유도폭탄으로 파괴할 것입니다. 단기 석결 전 둘째 날은 인민군이 남진 총공세를 시작하는 날이다. 인민군 항공육전병력 1,500여 명은 남측 대도시 80m 상공에서 저공 강화로 남조선군 국방부대들과 시가전을 벌이게 될 것이며, 남조선군 국방부대는 특수훈련을 받은 인민군 항공육전여단과의 교전에서 이길 가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민군 4개 기기화 군단이 전차 4,600대와 장갑차 3,000대를 몰고 물밀듯이 밀고 내려갈 것이다. 다음엔 군용 수송차에 탑승한 인민군 보병부대가 남측 각 도시들에 진입해서 산발적으로 남조선군 국방부대들을 깨끗이 쓸어버릴 것이다. 물론 인민군은 단기 석결전을 시작하는 때에 맞춰 미국군 태평양 사령부 휴화 전력을 강력한 대량 파괴 무기로 선제 공격하여 순식간에 제압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서울만이 아니라 남측 다른 지방 도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날 실제 전투는 거의 없을 것이고, 인민군이 점령 지역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공급 체계를 복구하는 안정화 작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처럼 인민군의 통일대전 시나리오는 3일 만에 끝나는 전쟁 시나리오다. 미국 군부가 미국 남조선 연합군의 북진 전쟁 시나리오를 컴퓨터 모의 실험으로 계속 연습해오면서도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북한이 정말 3일의 전쟁 전략을 짜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국민들은 고통에 빠지고 아우성치고 있는, 경제는 완전히 파탄되고 유엔 제재로 말미암아 식량도 한 톨 남지 않고 군수 전략 물자까지 다 털어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곰곰이 되새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